뭐 아이브스와 피지올리 데이터를 가지고 그 코로나 이전 지오메트리가 FFR에 미치는 영향, 뭐 프로스 임팩트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뭐 K식이나 아이팝에서도 좀 강의를 했던 걸 같고요. 좀 더 쉽게 코로나 이전 지오메트리가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이제 좀 쉽게 그리고 아이브스나 FFR 데이터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오메트리는 한국말로 하면 이제 기하학인데요. 이것은 선면, 도형, 기하학적인 대상이 모양과 크기, 상대적 위치 그리고 뭐 공간 성질에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있고요. 그에 비해서 지형은 뭐 땅에 생긴 모양인데 우리나라를 뭐 북쪽, 뭐 중부, 남쪽으로 잘라보면 산맥이 위치하는 게 다 틀리죠. 그래서 높이도 틀리고 경사도도 뭐 다른데 이런 경사도나 주변의 지형에 따라서 우리들이 사는 삶의 모습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지형의 위치에 따라서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기하학적인 대상이 아마 코로니 플렉이 되겠고요. 그래서 코로니 플렉의 이제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뭐 댐이 있는데요. 이게 댐이 보면은 위에 물을 저수에는 저수지 크기도 다를 것이고 댐의 높이도 다를 것이고 뭐 콘크리트 댐도 있고 자갈 댐도 있는데 일단 댐의 성상도 틀릴 겁니다. 그리고 수문을 열었을 때 댐 밑에 가해지는 수압 이런 충격이 뭐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댐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관상동맥적으로 대입을 시켜보게 되면은 댐의 형태나 구조가는 플락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의 지오메트리가 되겠고, 다른 쇼크는 우리가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뭐 FL 월 슈어 스트레스나 엑시얼 플렉 스트레스가 이 벽에 가하는 플락에 가하는 힘의 차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뭐 다 아시는 건데요. 그래서 리전 지오메트리와 FFR을 이용하는 방법은 넌 인베이시브로 둘째 강의에서 CTCA, 인베이시브 엔지오, 아이브스 OCT가 있고요. 우리 실제로 우리 엔지오 방에서 데일리 클리니컬 프랙티스로 엔지오를 시행하고 엔지오 전에 CT를 시행하고 이제 한 병변인데 이미징 테크닉이나 방법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결국 시술의 결정, 디퍼 여부는 뭐 FFR을 가지고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근간은 이러한 데이터들과 FFR의 연관성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코로나 이전 지오메트리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86년도 맨 왼쪽에 보시면 이제 임춘혜 선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아시안 게임에서 했죠. 우리나라에 그때 라면 배가 고파서 라면만 먹고 뛰었는데 이제 금메달 3개를 딴 1986년도에 보시게 되면 그때 발표된 연구에 보면 아이브스도 없고 스텐트도 없던 시절인데 엔지오그래픽에서 코로나리 아트리 몰포로지를 쟀는데요. 우리 현재 코로나리 이전 지오메트리 정의와 놀랍도록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센트릭을 타입 1, 2로 나눴고요. 그 플락의 표면의 숄더 여부 그리고 러프니스까지 들어가 있고요. 일레귤까지 들어 있습니다. 즉 아이비스가 없고 스텐트가 없는 시절부터 우리는 엔지오방에서 코로나 리전 지오메트리를 사용해 왔습니다. 92년도에 ACC AHA 가이드라인에서는 좀 더 복잡하게 기준을 나눠서 타입 A, B, C로 나눴었는데요. 길이 10mm, 20mm로 해서 콤플렉스 나누고 콘센트릭, 이센트릭이 들어가고 앵글 그리고 칼시피케이션 여부, 막힌 거 여부. 그래서 99년도에 이제 리바이스를 했지만은 이제 92년도, 99년도에도 이러한 지오메트리 데이터들을 세분화해서 임상에 사용이 됐고요. 좀 더 간단하게 하신 것이 이제 2000년도 스카이에서 1, 2, 3, 4로 해서 좀 더 쉽게 나왔고, 당시에는 디바이스들이 너무 좋지 않고 열악한 상태에서 시술을 했기 때문에 주로 이러한 리전 캐렉터리스를 가지고 MI 발생 여부에 따라서 시술의 컴플리케이션이나 인허스피탈 데스나 이머전시 캐비지 등을 데이터를 분석한 데이터들이 많은데 당연히 컴플렉스가 올라갈수록 이러한 MI나 허스피탈 데스나 이머전시 캐비지 등의 시술과 연관된 합병증이 높은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즉 우리는 1980년대 중반부터 코로나 리전 지오메트리를 잘 알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코로나리 엔지오그래피의 지오메트리를 분석
한 데이터와 FR을 비교한 데이터가 2015년에 발표됐는데요. 136명의 인터미디에이트 리전을 가지고 코로나 리전 콤플렉스 FFR을 비교를 했습니다. 다이메타 스테노시스와 FFR은 연관성이 이렇게 심하지 않은 반면에 몰폴로직 시비어리티의 특징을 가진 카운트를 봤는데요. 이센트리시티, 밴드, 일레이브스 클래시피케이션, 바이포케이션 이러한 콤플렉스를 보이는 리전 콤플렉스를 지오메트리 콤플렉스를 보이는 카운트의 개수가 많을수록 FFR이 떨어지는 결과를 보여서 다이메타 스테노시스 보면 CAG 몰폴로칼 리전 콤플렉시티가 인터미디에이트 리전에서 펑셔널 시비리티와 연관이 있다 하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좀 더 이제 복잡하게 보시는데 이제 리전 지오메트리에 대한 논문을 보시면 상당히 저희가 쓰지 않은 익숙하지 않은데 터미놀로지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이주명 선생님은 잘 아시겠지만은 윤명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 두 가지는 이제 롱지튜디널 이센트리입니다. 즉 병변이 이렇게 세그멘트 리전 세그멘트가 있는데 가장 타이트한 스테노시스가 프록시말이 있느냐 디스탈이냐 있는 것을 보는 게 RG, LE가 되겠습니다. RG는 레디우스 그레디언트인데 앞쪽에 제일 프록시말 레퍼런스의 반지름에서 가장 심한 병변의 리전의 반지름을 뽑고 거기를 정상부터 색은 X로 나누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X가 작아질수록 값이 커집니다. 그리고 디스탈도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기와 이쪽 길이 X에서 L을 나눈 값을 나누는데 그래서 레디우스 그레디언트를 재는 거고요. 이게 숫자가 클수록 롱지튜디널 이센트리가 크다는 얘기고 여기 보시면 그 프록시말하고 디스탈의 그 레디우스 그레디언트를 측정을 해서 프록시말이 크면은 업스트림 도미넌트 리전 즉 프록시말 상행 쪽으로 이센트리가 심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다운스트림의 그 RG가 큰 경우에는 그 다운스트림 도미넌트 리전. 논문에 보시면 이렇게 어려운 새로운 단어를 이렇게 많이 터미널로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리전 세그멘트에서 뒤쪽에 뒷살 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롱지튜디널 이센트리시티라는 좀 더 심플한 방법도 사용하긴 하는데 전체 길이에 비해서 프록시말부터 거리를 이렇게 재서요. 그러니까 L분의 X를 재는 건데 0.25 이하인 거는 프록시말 LE 그리고 뒤쪽 75%보다 큰 경우는 디스탈 롱지튜디널 이센트리시티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크로스 섹셔널은 좀 더 단순한데 이쪽 그 제일 심한 병변에서 루멘 안쪽부터 바깥쪽의 내경 M과 제일 큰 월 시크니스의 비를 한 건데 C 인덱스가 3 이상 되면은 크로스 섹셔널 이센트리가 있다는 것이 이제 크라이테리아로 이용되고 있고요. 인트라 루미널 카시피케이션이나 인티말 플랩 또는 뭐 소토 패턴 같은 게 있을 때는 서피스 러프니스가 있다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터미놀로지들이 그 지오메트리를 보는 논문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즉 이센트리시티 여부가 중요하고 러프니스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오메트리에 대한 아이브스 연구는 상당히 저희가 아스테노마스 플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주명 선생님 이 플락 럽처를 일단 지오메트리에다 분석한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리전의 세그멘트 앞쪽에서 플락 럽처가 된 걸 업스트림 럽처 그리고 리전 세그멘트 중간 제일 심한 병변에 생긴 것이 이제 미니멀 루멘 에어리어 럽처 그리고 병변 타이트 스테노시스가 뒤쪽에 있는 경우는 다운스트림 럽처라고 하는데 이 업스트림 럽처가 좀 더 제일 많이 발생해서 50% 이상 많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럽처 사이트 이런 그 업스트림 혹은 다운스트림 메이저 세그멘트에 따라서 럽처 사이트가 다르고 MI 발생, 즉 클리니컬 프레젠테이션이 다르다는 그런 플렉 럽처를 이해하는데 이런 지오메트리 연구가 상당히 중요한 많은 인포메이션을 주게 되겠습니다. 또 최근에 나온 또 포칼 지오메트리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우리 관심 있는 이제 플락 이로전에 대해서 어떤 플락 지오메트리 특성이 이로전이 잘 생기는가를 분석을 했는데 LAD 로케이션에서 오스에서 40% 핫스팟이라고 그러죠. 이게 프록시마 LAD에서 제일 많이 생기고 바이퍼케이션의 근처가 있고 MLA 플락이 많고 또 플락 페노타입에서는 틱바가 많은
것이 이제 이로전이 잘 생긴다 하는 거 이제 지오메트리에 대한 연구, 재미있는 연구 중에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자, 이제는 아이브스와 그 FFR 데이터를 비교한 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건 표가 아주 보이지도 않을 정도인데요. 넌 레프트 메인의 플로우 리미팅에 대한 논문 정리입니다. 이게 크게 보시면은 이게 연도를 보시게 되면 2000년 전에 대표적인 연구가 4개 시행이 됐는데 미말 루멘에어가 얼마 이상 떨어지면 FFR이 0.8, 0.75 이하로 떨어질까를 본 연구인데 이게 되게 보시면 MLA 컷오프가 이제 4에서 3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민스가 우리 많이 보시는 책인 인트라코네 울트라 사운드에 보시면은 MLA 컷오프 4mm 제곱미터로 PCI를 시행을 한다. 이것이 권장받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2010년 이후에 이 4개를 제외한 수많은 연구들이 시행이 됐는데 놀랍게도 데이터들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OCT 아이브스로 연구를 보게 되면 OCT는 2제곱밀리미터, 아이브스는 약 2.9제곱밀리미터 정도 되면 돼야지 FFR이 이제 0.8 이하로 떨어진다로 되어 있어서 최근에 가이드라인을 보시게 되면은 넌 레프트 메인의 MLA 메저먼트는 권장되지도 않고 또 민스가 15년 만에 이제 말을 싹 바꿔서 아이브스는 그 인터베드 이전에 인터벤션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절대 네버투 유즈로 네버비 유즈도 절대 사용해서 안 된다는 또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넌 레프트 메인에 MLA는 이용이 되면 안 되고요. 그 대신에 메인은 그 현재까지 MLA가 이용이 되는데 아마 세그멘트가 짧기 때문에 워낙 그 플락 볼륨과 연관된 MLA가 그래도 역할을 하지 않는가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플락 캐릭터리스틱을 본 건데요. 아이비와 아이브스는 이제 테르모 아이브스에 보면 이제 플락 캐릭터리션 캐릭터를 보는 그 티슈 테크놀로지인데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리피드 볼륨이 많은 볼륨입니다. 그래서 리전 세그먼트 비슷한데 초록으로 보이는 파이브러스 플렉일 때는 FFR이 높고 리피드가 많은 병균일 때는 FFR이 낮은 경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리피드 볼륨의 양과 파이브러스 리피드 볼륨의 양과 FFR을 비교를 했는데 리피드 플락 볼륨 그리고 퍼센트 리피드 플락 볼륨이 FFR과 연관이 있는 것을 보여줬고요. 그 아주대에서 시행된 것인데 그 니어 아이브스, 니어 인프라레드 스펙트로스코피는 플락 리피드 리치 플락이 있을 때 노랗게 보여주고 이 플락의 양을 LCBI 밸류로 표현하게 되는데요. 보통 LCBI 밸류인데 500 기준으로 리피드 리치냐, 리피드 언더냐를 이렇게 기준을 나누는데 500 전후를 비교해 보면 FFR보다는 그 리전 크로스 델타 FFR 값이 리피드 리치 플락이 전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그 논문 제목에 부합하는 논문 하나를 고르라면 본 이와 같은 전어를 알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롱지튜드널 이센트리, 크로스섹션 리스니, 러프니스와 이러한 각각의 특징과 FFR을 비교를 한 연구인데요. 보시게 되면 이러한 지오메트리를 리전 지오메트리를 서제스트하는 이러한 여러 파라미터들이 FFR 연관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디지털 이센트리스나 크로스섹셔널 이센트리시, 러프니스가 특히 FFR을 많이 떨어뜨리는 모포로지 크라이테리아, 지오메트리 특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그 FFR과 OCT를 이제 콤바인해서 환자에 대한 네이처럴 히스토리를 연구하는 연구들이 시행이 됐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FFR 네거티브 리전을 대상으로 틱바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즉 FFR 네거티브지만 틱바가 있는 사람들을 2년 동안 쭉 팔로우를 해봤더니 틱바가 없는 사람보다 5배 정도 메이스가 많이 생기는 결과를 보여줘서 FFR OCT에서 이런 콤바인 모델리티의 평가에 대한 중요성이 이제 강조되고 있겠습니다. 이주명 선생님 쓰신 그 코로나의 CTCA와 FFR을 비교를 한 연구인데요. 장혁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하이 리스크 플락 캐릭터리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FFR이 떨어지는 결과를 보여줘서 코로나 CT 또한 코로나 CT에서 평가한 플락 캐릭터리스 또한 FFR의 감소와 연관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이제 이름까지 연구 제목까지도 이제 지오메트리 연구라는 게 있는데요. CTCA로 리전의 코로나 아테리 가능성이 15에서 80억까지 다양한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지오메트리 특성을 분석을 해서 2년 동안 팔로우업을 해서 메이스가 생기는지를 보는 그러한 내추럴 히스토리 CTCA를 이용한 지오메트리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행되고 있는 우리 인트라베스컬 이미징 CTCA에 대한 그런 현재 사용되는 이미지에 더해서 첫 번째 이관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넌 인바이시브 헤모다이널 어세스먼트를 이용한 것들이 아마 미래에 이용돼서 환자의 헤모다이널 어세스먼트, 플락 캐릭터리스틱 어세스먼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아이부스가 없던 시기부터 우리 코로나 리전 엔지오 지오메트리는 이미 잘 사용되고 있고요. 엔지오의 그래프에 모포로직 리전 콤플렉스 또한 FF와 연관이 있었고 그레이스케일에서 미니멀 루멘 에어리어는 연관이 전혀 없었고 아이비나 니어 아이부스에서 리피드 플락, 리피드 코어 버든이 FF과 연관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오메트리 데디케이트한 연구에서 이센스리스나 서피스 러프니스 등이 OCT FFR과 떨어지는 연관을 보여줬고요. OCT 틱파 연구에서는 이제 틱파 포지티브 연구가 이제 메이스에 연관이 있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